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꽤 늦은 시간이고요. 저희 집에서 지금 저희 PC, 어, 노트북 화면에 제가, 어, 제가 작성한 PPT 화면을 띄워놓고 요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건 기업 속에서 협동조합 자력 심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한자라는 말이 있는 내용은, 그리고 또 기업 속에서라는 말이 써져 있는 이유는, 제가 어,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 어, 협동조합이 또 있어요. 그곳 한 곳에 제가 신청을 했고, 그 신청해서 그곳에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케이스에 제가 이번에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 소개서라는 걸 만들었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5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이고요. 그 협동조합의 이름은 각자 뭐 자기네가 마음대로 짓는 건데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제가 저 자력심통이라는 협동조합 이름을 정해 놓은 저 혼자 정한 것이지만, 그 정한 것은 이제 뭐 나중에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만든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자력 심통의 의미를 적어 놨고요. 제가 읽어 볼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심통은 마음심의 밝을 통자를 사용하며, 의미는 마음의 걱정을 덜어내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걱정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칭으로, 본 조합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가진 자신 사후의 자녀에 대한 걱정, 중저소득층의 노후 불안, 고용 불안정에 따른 직장인 및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말하며, 걱정들을 자기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력 심통의 배경은 대도시 근로자 중 발달장애인 가정, 저소득 및 주거불안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재 대도시에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제한자와 비슷한 상황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함이 자력심통의 출범 배경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자력심통의 목표입니다. 자력심통은 도시근로자의 잠재 능력인 최소 자본과 그들의 노동력, 열정 등을 최대한 활용케 하여 그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갖고 갈 터전을 만들고 지켜가게 하여 각자 인생의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함이 지상 목표이다. 다음 장입니다. 자력심통의 개요인데요. 이건 좀 글씨가 좀 많죠. 첫 번째 거는 협동조합 자력심통은 조합원 1000가구를 목표로 각 가정당 총 1억을 모아서 지방도시의 저렴한 토지에 심통돔을 건립하고, 심통돔 내에 조합원의 주거지 및 일자리를 마련하여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두 번째, 조합원은 조합비로 1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조합비를 심통돔 입주 시점에서 납부하게 된다. 세 번째는, 지자체는 협동조합 자력심통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대상 토지의 매매 조건에 계약을 한 후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용이토록 돕고, 심통돔 건립을 위한
건설회사에 대한 조합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여 건축 과정에 도와 향후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 증가의 혜택 등을 보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심통돔 건립 이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로 건축비 및 토지대의 일부를 지급한 후 입주하고 건립된 심통돔의 관리 조직에 조합원을 채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자력 심통의 이제 뭐 설립 방안이라고 해서 그림 도표로 그려놨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요, 발달장애인 가정, 미래불안 가정, 도시 취약계층 이런 대상자들을 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협동조합 자력심통조합에 가입을 해서 이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협동조합 자력심통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요청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심통돔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그 이제 조력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살 심통돔을 짓는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협동조합 자력 심통에서 주택을 제공하게 되겠죠. 밑에 써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심통돔은 도시 취약계층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방적 도움이 아닌 상호협력이 기본 토대에서 시작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업 주체 간 이해관계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우리 조합,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나눈 건데요. 조합원이 되는 이 가정들과 협동조합 자력심통의 상호 관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 드릴게요. 조합원 가입 후 공동체 생활에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을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심통돔이 지어지기 한참 전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제 요 관계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체 생활에 협력한다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일자리에서 일하시고 살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거 납부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합원 가입하고 그냥 쭉 계속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협동조합 자력심통에서는 이 조합원들한테 무엇을 보장을 할 거냐 하면 주거권을 보장을 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이홈을 이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겠죠. 요즘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을 분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분양보다는 스웨덴식으로 지분 방식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평생 직장을 또 보장을 할 거예요. 제가 저희 밴드에다가 계속 말을 했었죠.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드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니 120세 시대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노후에 사실상 퇴직 후에 일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협동조합 자력심통에서 이 조합원들에게 평생 직장 보장하고 주거권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보장도 제공이 됩니다. 감싸심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감싸심 들어가시게 되면 감싸심이 조금 이따 감싸심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간
일단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일단 주거권을 보장을 할 것이고요. 평생 직장을 보장을 할 거고 노후 보장을 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자력심통은 조합원들에게 1억 원의 조합비를 받아 심통돔 건립에 필요한 자금 및 추후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입주한 조합원의 주거, 일자리, 교육복지, 노후 보장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조합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관계 설명 2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의 관계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우리 밴드 운영 처음에부터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좋기는 한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을 거냐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 지난번 몇 번째 영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을 했어요. 제가 1억을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통 아파트 분양받듯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몇차 중도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분한테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나부터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이 건물을 지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 요즘에 보통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도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이 사업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면 다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년 정도면 우리가 현찰을 주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현찰을 주고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건설업자가 계약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의 계약금만 받고 나중에 후불로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협동조합 자력심통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조합원 이주를 위한 공동체 건립에 필요한 부지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달라고 할 거란 얘기인 거죠. 제 책에는 땅을 거저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한테 20년 분할 납부를 해달라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책에는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다른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지를 제공을 해주고, 왜 부지 제공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단체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도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데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립 비용에 대해서도 선지원을 한다. 돈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준다면 먼저 내주니까 고마운 것이고요. 만약에 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회사한테 기간 길지 않으니까 너네 돈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급 보증 같은 거를 해줘도 되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일단 부지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조합한테 달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적은 건데요. 협동조합 자립심통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등 각종 문제로 고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심사항의 해결책인 인구 유입과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하고자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득이에요. 뭐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많이 나왔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뭐 돈을 얼마씩을 준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잠깐 들어갔다가 아이만 낳고 돈 받고 뭐 먹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고 집 지어서 준다고 해도 사실상 뭐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걸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고심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통돔의 소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받으신 분들은 심통돔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그 심통돔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읽어볼게요. 심통돔은 10만 평의 둥근 형태의 토지 위에 원의 테두리에 주거 및 상업을 위한 공간을 지어 돔구장의 형태를 가진 건축물로서 건축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로 조합원의 주택, 상가, 공용사용시설, 실버타운, 공동식당 등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이고 안쪽에 내부에 나대지는 약 8만 5천 평 규모의 테마파크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심통돔은 조합원의 소비를 공동체 내수 경제로 회귀시키면서 지역 기반의 관광시설과 연계된 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획도시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책을 보셨든가 아니면 제 밴드를 쭉 읽어오셨으면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통돔 층별 운영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본 게 되겠죠. 그래서 지상 4층, 지하 1층이고요. 3층과 4층에는 마이홈 400세대, 400세대 해갖고 총 800세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층에는 200, 상가 200개가 들어가게 될 텐데, 마이홈은 20평 기준이고요. 그리고 상가는 40평 기준이에요. 그래서 딱 400의 반, 200개가 여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1층에는 감싸심 200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반쪽이니까 200세대. 똑같이 마이홈하고 감싸심은 20평 규모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싸심에다가 제가 뭐 지금은 그냥 감싸심이라고 그냥 통칭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호스피스 병동도 아마 좀 들어가게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차후의 얘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 공용 공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포스트에다 올렸던 내용인데 렌트센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차들 주차해야 될 주차장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공용 공간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될 공동식당. 헬스센터인데 헬스센터는 이건 써놓긴 했는데 헬스센터는 사실상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테두리에다가 그 저기 뭐야 그 보행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일단은 만들어 놓은 운영 계획이니까 그리고 또 심통에서는 원래 전제사항이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400세대, 400세대, 800세대에다가 200세대 그러면 1000세대죠. 그래서 1000명이 들어온다라는 1000가구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1000가구를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명이라는 인구가 이 심통돔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심통돔 완공 시 비용 계획. 이제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줄 때 어떻게 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줬어요.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급을 못해서 자기네가 지급 보증을 서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용 계획이라고 적어놨고요. 자, 건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게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조합원을 계속 모집을 할 거고요. 그 조합원들이 미리미리 언제쯤 들어가게 될 예정이니까 우리가 사실상 보통 건물들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질이 빚고 뭐 늦어지고 뭐 이러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엔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립 자체를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더 빨리 들어오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때에 맞춰서 입주할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라면 서울에 있는 집을 그때 맞춰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때 맞춰서 전세를 빼셔야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딱 정해지는 그때에 맞춰서 이 조합비를 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PPT를 만들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요 색깔별로 묶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마이홈 주택조합이라고 마이홈 주택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 조합을 또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입주자들이 1억씩 이 조합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800가구니까 80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이홈 주택협동조합은 이게 여기서 800억을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또 넘겨줘야 되겠죠. 넘겨주면 800억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상가 입주자 조합에서는 상가관리 협동조합에서는 입주자 200가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가당 조합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니까 400억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400억이 모이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400억을 줘야 되니까 아까 800에다가 400이면 1200억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싸심에도 입주자들이 조합비를 1억씩 내서 200억을 또 넣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자력심통에서는 모두 다 입주를 했다 하면 그때 가지게 되는 돈이 1400억이에요. 1400억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건축업자가 아니고 뭐 정확한 비용을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돈이 남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 1억도 크다고 하는데 1400억이라는 돈이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1400억. 이게 사실상 우리가 3000명이라는 인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도 14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여기서 말하는 최소자본. 도시근로자들이 최소자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1억은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제가 상상극장에도 썼지만 우리를 안 반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뭐 몇백억씩 들여가지고서는 무슨
공원을 짓네, 뭐를 하네, 공단을 만들었는데 공단이 분양이 안 되네. 여기까지 내세웠던 그 정책들이 사실상 실패했던 정책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확실히 사람 데리고 들어갈 거고, 먼저 지어주면 나중에 돈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자력심통의 이제 자립계획이에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건축비를 정산한 후에 자립계획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골 가가지고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살 계획이 없다라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 내려가서 뭐를 해서 먹고 살겠어요. 하지만 자력심통은 자립계획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자립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은,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입주민이 되겠죠. 조합원 가계 수입 계획이에요. 건물 및 렌트 관리 인력으로 채용을 한다.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에, 저 같은 경우는 건물 관리를 하던 사람이니까 지금 저희 회원 중에서도 사실상 보면 제 예전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건물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뭐 차를 몇 시간, 그러니까 1시간씩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해 가면서 건물 관리 하시던 걸 사실상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집에서, 그 집에서 건물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월급이요? 월급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 제 동료, 그냥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던 그런 건물 관리하던 동료가 서울에서 200만 원을 받고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조합원 가입을 하고 이제 같이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은 서울에서 건물의 관리를 하는 그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교통비 써야 되죠. 가서 밥 사 먹어야 되죠. 그 다음 퇴근할 때 또 교통비 써야 되죠. 돈도 돈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데 심통도에 내려가서 건물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기네 집에서 자다가 이제 근무 시간 되면 내려와갖고 자기 근무지에 가서 근무하다가 공동식당 안에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거죠. 이게 작은가요? 일단은 그래서 하여간 조합원이 지금 우리가 1000세대에서 사실상 감싸심이 200가구가 있기 때문에, 감싸심은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뭐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일거리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뭐 일단은 계획이니까 그분들은 일단은 우리 저기 뭐야, 일자리를 구하는 저기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800가구예요. 800가구에, 자, 800가구에서 뭐 요즘엔 1인 가구들도 많으시긴 하지만 800가구에서 그냥 보통 3인 가구 계산해갖고 아빠, 엄마,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엔 지금 사실상 우리는 다 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혼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벌었었던 얘기죠. 건물 관리를 해가면서. 그러면 사실상 심통도에 내려가게 되면 제가 아까 공동식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밥하는 거를 마이홈에서는 아예 빼버릴 생각이에요. 집에서는 밥을 해 먹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그 집 마이홈 안에도 제가 포스트에다 써놓은 내용인데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도 그렇게 크게 안 지을 거예요. 그럼 가사노동을 할 일이 그렇게 없겠죠. 거기다가 아이 보육을 하는데 어 웬간하게 그냥 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 정도 되면 그냥 애가 어디가 있는지 확인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 돔으로 짓는데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애가 아무리 튀어봐야 어차피 그 안에서 있게끔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도 어 뭐 나쁜 뜻으로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뭐 애들 편하게 놀 수 있게 편하게 저기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엄마랑 아빠랑 둘이 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800가구에 2명씩 나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1600명입니다. 1600명이 일을 해요. 근데 그 10만 평이라는 땅 안에서 1600명의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서울에서 제가 200만 원 받고 우리 세 식구 같이 살았어요. 근데 좀 부족하니까 맨날 빚이 늘기는 했죠. 서울에서 사실상 3인 가구가 200만 원 갖고 살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살았다고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심통돔에 내려가게 되면 저랑 저희 아이 엄마는 일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둘이서 100만 원씩만 벌면 서울에서 200만 원 벌든 거나 거기 가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우리 잡쉐어링 개념이에요. 일자리는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일단 그러면 조합원들 가게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주냐? 건물 및 렌트, 아까 렌트센터 있었죠? 거기에 관리 인력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분들 채용할 때 월급 뭐 턱없이 싸게 줄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음, 최저시급 기준을 맞춰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 성년 발달장애인과 파티원을 채용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이 심통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사실상 저희 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죠. 근데 아들 때문에 알다 보니까 아이가 커서 뭔 얘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될 텐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다 보니까 생각을 했던 게 파티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아이하고 그 아이 엄마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파티를 맺어갖고 파티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아이대로, 그러니까 물론 성년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자녀도 엄마랑 같이 일을 하던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던 뭐 뭔가 일을 하는데 사실상 일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능률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능률 떨어지더라도 그냥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그럼 자르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심통 안에서 일 잘 못한다고 자를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감안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상업시설 입주 상가별 협동조합을 구성을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제가 상가 하나당 5명씩 일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존 밴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그 이제 상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상가를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사람을 쓰게끔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00개가 상가가 있으니까 5명씩만 일하면 1000명이에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가게 되면 아예 그냥 무조건 기본으로 5명을 깔고 가야 되고요. 왜냐면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5명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싸심 실버타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도 아마 들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그 안에 살다가 보면 언젠간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마무리해 주는데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호스피스도 들어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감싸심하고 호스피스의 운영 인력도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상가가 1000명이에요. 그 다음 감싸심의 운영 저기도 있고, 그 다음에 파티원들, 우리 아이들이 200명인데 200명이 다 큰 애들은 아닐 거고 한 50명만 잡자고요. 그러면 그 50명하고 엄마가 아마 더듬이가 될 확률이 높은데, 엄마가 일을 하던지 아니면 아빠가 일을 하던지, 거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50명만 잡아도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에다 1100명이고, 건물 관리하는 인원, 렌트하는 인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도 또 못 돼도 한 100명, 200명 되진 않을까요? 아마도 될 거예요. 그런 식이면 충분히 우리 인력 채용하고도 남습니다. 일자리 남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조합원들이 가게 수입이 생겨요. 가게 수입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 안에서 소비하겠죠. 소비하면 상가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수입이 발생이 돼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다시 소비하는 그 소비 행동이 상가에 수입이 될 것이고, 다시 소비가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그 심통도만의 내수 경계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협동조합 자력심통의 수입 계획이에요. 어쨌거나 협동조합 자력심통도 저희가 이제 지출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지출 비용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점점 더 키우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자력심통이 돈을 벌어야 돼요. 튼튼해져야 버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건물 관리비 수입입니다. 건물 관리비가 수입이에요.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 관리비 내시잖아요. 그런 관리비를 협동조합에서 거둘 거라는 거죠. 요즘에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아니더라도 요즘에 아파트 관리 하는데 그냥 그게 부정하게 그냥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만큼 관리비에도 수입이 작은 양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획인데요, 신용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수입이 발생이 될 거예요. 가로 열고 P2P 대출이라고 써놨는데, 이 P2P 대출은 제가 포스트에도 올려놓은 건데요, 심통돔에 제가 들어가는 심통돔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제가 마음 편하게 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제 행복한 마무리는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 걱정 없이 그냥 맡겨놓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심통돔을 하려고 한 건데, 사실상 거기서 조금만 더 둘러보니까 내 형제들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형제들도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신풍동 들어가고 나만 편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연관되고 어? 내 아들하고 잘 지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1억을 내야 되지만 그 사람도 1억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1억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원들이 1억을 내고도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신용협동조합을 하나 나중에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를 하는 거죠. 예금 이자 받아가면서 예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입주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거예요.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그 조합원 아닌 사람들한테는 예금도 받지 않을 거고요. 그 대출해주는 용도도 심통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이홈 1억을 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뭐 5천만 원밖에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럴 때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 협동조합이 믿을만 해야 되는데 믿을만한 조건이 바로 그거죠. 대출이 심통돔 안에 있는 조합비에만 대출이 걸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이홈을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에 모자란 돈에만 대출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1억 5천이 있어서 1억은 내 조합비로 내고 5천만 원을 신용협동조합에다가 예금을 해놨다.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은행 이자도 거의 고정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뭐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오고 한국은행에다 돈 갚아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돈 빌려주고 우리끼리 돈 받는 거예요. 빌린 사람도 어차피 여기 심통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거고 일을 하는 그 수입에서 이자를 낼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P2P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어쨌거나 이번에 요 컨설팅 받아보고 어떤 계기가 된다면 자료들을 더 수집하고 더 세밀하게 만들 거니까 P2P 대출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싸심 운영 수입이 발생이 되겠죠. 왜냐면 실버타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실버타운이 보통 지금 좀 시설 괜찮은 데 같은 경우에 몇 억에 보증금을 내고 몇백만 원에 생활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감싸심 들어오시게 되면 20평대고 1억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내셔야 되겠죠. 그 생활비에 이제 뭐 우리가 밥값도 들어가고 저기 하지만 어쨌거나 운영을 하면 운영 수입이 발생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테마파크 운영 수입도 발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수입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했던 PPT는 끝이 났습니다. 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실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12시가 넘었나요? 12시가 넘은 것 같긴 한데 아직 안 넘었네요.
내일 이제 이쪽 분야로 일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더 잘 만들어진 PPT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강의가, 아니, 이건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시간이 꽤 많이 길었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